77일간의 옥새 파업은 희망과 고통이 교차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먹을 물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싸웠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유증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 중 40%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우울증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허구한 날 위에서 뿌려대고 오는데 그리고 방송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길가에 쟁쟁 맹돌 때도 있어요. 그런 상태로 지냈으니까 더군다나 물도 없고 제일 힘들었던 게 물이 없었고 닦지도 못하고. 영대 씨의 형 영휘 씨는 얼마 전 혼자 살고 있던 동생의 집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파업 이후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던 영대 씨가 파업을 벌이던 당시처럼 집을 꾸며놓고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면, 뭐 과자, 휴지. 수북이 쌓아놓은 비상식량과 담배들을 바라보는 영휘 씨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별거 다 있어요. 담배도 그냥 여기도 있고. 선생님, 그 동생분이 이러고 계신 거는 어떻게 아시게 된 겁니까? 언제쯤 이렇게 아시게 된 거예요? 며칠 전에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게. 거기 있는 관리자 쪽 뭐 직공장들이 암시를 했대요.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너는 해고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사다 놓은 거 봐라. 그러나 해고자인 영대 씨는 파업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해고된 것을 잊어버리고 회사에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사다 놨잖아 여기 자. 결국 영대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은 자살 충동에 시달립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가족 중 6명이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재성 씨도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가을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이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신세가 안타까워 갑자기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더라고 진짜요. 그래서 바람 쐬러 베란다 나갔는데 그때 베란다 청소해놓고 그 호수가 있었어요.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보는 순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목에 좀 몇 번 감아봤는데 그게 뭔지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게 그냥 여기서 뛰면 그냥 끝나겠구나. 그래서 그냥 손 놨는데 그다음부터 기억이 깨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이 씨는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얻은 거라고는 상처밖에 없죠. 마음의 상처. 모든 저분들이 알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디 한 구석에 있는 마음의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경찰의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은 살인적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에 폭행당했던 노동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보고 싶어! 여기가 굴전돼갖고 다리도 굴전돼갖고 피가 주름 피가 많다 그래가지고 허리도 2, 3, 4, 5 이렇게 나가서 그래갖고 피가 이제 마비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인생이 누가 주물러준 정 기억이 안 나갖고. 다친 데는 어차피 이제 상처라기는 그런 이제 찢어서 꿰매고 그랬던 어떤 상처다 보니까 뭐 의사 선생님 말로는 뭐 안에서 좀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뭐 염증이 있으면 좀 안 좋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경찰 폭행 피해자들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기절 한번 하고. 그러나 가해 경찰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엎드려 그래서 이제 엎드린 상태인데 팔 뒤로 그래서 팔 뒤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뒤에서 팔렁 그러면서 소화기로 하고 머리를 까버린 거예요.
상황 좀 설명하세요. 119에 설명하세요. 호흡도 정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세요. 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비를 가지고 와야 돼요. 몸이 붓더라고 불어. 아,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안 오죠. 계속 지금도 술 먹고 자잖아. 아, 형님도 계속 악몽 같은 거 좀 꾸세요? 내가 태어나서 꿈을 지금까지 꿔본 적이 없어요. 그 집사람이 희한하다 했는데 이번 일 겪고 나서 내가 막 자살해놓고 자해해놓고 사람을 막 죽여버리는 막 그런 게 막 집에서 요즘 집에서도 잘 안 나와요. 지금 그 평택경찰서 나 그 평택검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부행위나 위법행위를 그 밝혀내고 그 권력을 남용하고 부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7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한상균 전 지부장을 비롯한 파업 지도부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한상균 전 지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가족들은 울면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우셨어요, 이렇게. 예. 오랜만에 남편도 얼굴을 직접 가까이서 보니까 많이 슬프네요. 무죄를 인정받기 위한 이들의 싸움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